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의사 박종익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바뀌고 싶습니다. 더 건강해지고 싶고 더 집중하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도 읽습니다. 아침 루틴도 만들어 보고 운동도 시작해 보고 좋다는 습관도 하나씩 넣어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래 못 갑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습니다.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람은 대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왜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늘 작심삼일일까? 나는 왜 알면서도 못 바꿀까?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바꿔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의지의 문제일까요? 정말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내 몸과 뇌가 이미 그 변화를 버티기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가 계속 마음만 붙잡으려는 걸까요? 오늘은 자청의 책 역행자와 완벽한 원시인을 함께 놓고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완벽한 원시인은 사실 역행자의 다른 이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역행자라는 존재는 단순히 남들과 반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유전자 오작동을 이해하고 그 오작동을 극복하기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몸과 뇌의 조건, 즉 하드웨어를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책이 바로 완벽한 원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역행자가 방향과 전략을 말한 책이라면 이 완벽한 원시인은 그 전략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제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먼저 역행자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역행자의 7단계 모델 중 첫 번째, 바로 자의식 해체입니다. 역행자의 7단계는 이렇죠. 첫째, 자의식 해체. 둘째, 정체성 만들기. 셋째, 유전자 오작동 극복. 넷째, 뇌 자동화. 다섯째, 역행자의 지식. 여섯째,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일곱 번째, 역행자의 쳇바퀴. 이 구조를 보면 사람들은 보통 뒤쪽에 더 관심이 갑니다. 경제적 자유, 실행, 자동화, 성과. 그런데 실제로는 앞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의식 해체가 안 되면 정체성이 안 바뀌고, 정체성이 안 바뀌면 유전자 오작동을 극복할 수 없고, 그게 안 되면 자동화도 성과도 결국 오래 못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은 생각보다 논리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설명을 듣고 바뀌는 존재 같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오래된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몸이 먼저 판단하고 뇌가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야 생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역행자라는 말은 그냥 남과 반대로 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자동 반응을 이해하고 그 자동 반응을 다루기 시작한 사람, 이렇게 보는 쪽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완벽한 원시인이 연결됩니다. 원시인이라는 말은 좀 거칠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우리 몸의 설계도를 말하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우리 몸은 최신 기계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된 기준으로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빛, 움직임, 수면, 위험 감지, 관계, 보상, 생존, 이런 것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안에서 살고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배달 음식을 먹고 가공된 자극에 노출되고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보고 짧고 강한 자극에 계속 흔들립니다. 즉 몸은 원시인인데 환경은 너무 현대적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몸은 이유 없이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기준과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긋날 때 점점 이상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원시인은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문명을 버리자는 말도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몸이 원래 어떤 조건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조건을 현대 생활 안에서 다시 복구하자는 것.
저는 이게 역행자와 완벽한 원시인을 잇는 가장 중요한 달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0.012초의 벽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의 논리적 사고보다 몸의 위험 감지와 자동 반응이 훨씬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 말을 들었다고 곧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 괜찮아. 나는 변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몸이 이미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면 그 말은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좋은 문장을 적어 놓고도 왜 안 바뀌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몸의 자동 반응이 훨씬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말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몸이 조금씩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움직임의 배신입니다. 현대인은 너무 오래 앉아 있습니다. 공부도 앉아서 하고, 일도 앉아서 하고, 밥 먹고 나서도 앉아 있고, 쉬는 시간에도 앉아서 핸드폰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원래 움직이는 몸 위에 얹혀 있는 기관입니다. 몸이 움직여야 뇌도 깨어납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삶은 단순히 근육이 굳는 문제를 넘어 사고 자체를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막히고 집중이 안 되고 의욕이 떨어지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자꾸 멍한 분들, 계획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오는 분들은 여기서 한번 보셔야 합니다. 혹시 나는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서 정신력만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세 번째는 도파민 파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강한 자극을 너무 자주 받습니다. 쇼츠, 릴스, 추천 영상, 알림, 자극적인 컨텐츠, 짧고 빠른 재미, 즉각적인 반응. 이게 왜 문제냐면 뇌의 보상 회로가 계속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성취에서도 만족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강한 자극이 아니면 아무 느낌이 안 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책을 오래 못 읽습니다. 한 가지 일에 몰입이 안 됩니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깊은 성취보다 즉각적인 자극을 더 찾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기준선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음식의 배신입니다. 현대인은 배는 부른데 회복은 안 됩니다. 먹었는데 또 당기고 에너지를 넣은 것 같은데 몸은 더 무겁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것이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모든 가공식품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몸이 음식으로 인식하기 쉬운 형태에서 멀어질수록 배부름과 회복이 분리되기 쉬워집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우리는 왜 고장났는가에 대한 답이 조금 보입니다. 우리는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견디기 어려운 환경 안에서 오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리셋할 것인가? 책에서는 이것을 레벨 0에서 레벨 4까지 총 15개의 버튼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레벨 0입니다. 생존. 고장난 엔진을 다시 켜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과 뇌가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잠이 무너지면 다음날 감정도 남고 피로도 남고 판단도 흐려집니다. 두 번째는 물입니다. 너무 기본 같지만 기본이라서 더 중요합니다. 몸의 흐름이 메마르면 집중도 떨어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세 번째는 호흡입니다. 늘 조급한 분들, 늘 긴장한 분들,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분들은 호흡이 이미 짧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레벨 0은 성장 이전의 생존입니다. 엔진이 꺼져 있는데 엑셀부터 밟으면 안 됩니다. 레벨 1은 항상성입니다. 뇌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햇빛입니다. 아침 햇빛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몸의 시간표를 맞추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참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몸을 과하게 소모시키지 않으면서 움직임을 회복시킵니다. 머리도 정리되고 긴장도 풀리고 막혀있던 생각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는 영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양은 복잡한 계산보다 먼저 조금 더 본래 음식에 가까운 것을 먹는 방향입니다. 이 단계는 큰 성과를 내는 단계가 아니라 뇌와 몸이 다시 기본 리듬을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레벨 2는 성장입니다. 원시인의 야생성을 되찾는 단계입니다. 일곱 번째는 의도된 불편함입니다. 이건 괜히 고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몸은 너무 편안한 환경에 오래 있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끔은 계단을 이용하고 조금 더 걷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몸으로 해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은 단순히 몸매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자기 체중을 지탱하고 버티고 밀고 당기는 경험입니다. 아홉 번째는 고강도 운동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생존도 안 잡혔는데 고강도부터 가면 오래 못 갑니다. 몸을 단련하는 단계도 그 전에 몸이 버틸 바탕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레벨 3은 연결입니다. 원시인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 번째는 부족의 탄생입니다. 사람은 의지만으로 버티는 것보다 환경이 잘 짜여 있어서 유지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11번째는 대면입니다. 온라인 연결과 직접 만나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기여입니다. 사람은 자기 문제에만 갇혀 있으면 점점 더 좁아집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시작하면 오히려 자기 안의 답답함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13번째는 섹스입니다. 이건 자극적으로 볼 내용이 아니라 생물학적 활력과 연결의 정점이라는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즉, 레벨 3은 성장과 성취가 완전히 개인적인 싸움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벨 4는 초월입니다. 정렬된 뇌가 몰입으로 도약하는 단계입니다. 14번째는 탈집중입니다. 늘 긴장된 뇌는 집중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멍 때리기, 산책, 가만히 있기 같은 시간이 오히려 뇌를 다시 정렬시킬 수 있습니다. 15번째는 몰입입니다. 몰입은 최고의 보상입니다. 사람들은 몰입을 기술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렬된 몸과 뇌가 만들어내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이 15개 버튼을 눌러도 삶이 잘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에서는 이것을 구멍난 독으로 설명합니다. 독이 깨져 있는데 계속 물만 붓고 있다는 거죠. 그 구멍은 4가지 구멍입니다. 첫 번째는 화학적 구멍, 두 번째는 디지털 구멍, 세 번째는 행동적 구멍, 네 번째는 인지적 구멍입니다. 카페인과 가공식품, 알고리즘 중독, 생각만 하고 안 움직이던 패턴, 그리고 난 원래 안 돼 라는 해석. 이 4가지 구멍이 있으면 좋은 걸 아무리 넣어도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새는 곳을 보는 것입니다. 응급처치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잠깐 멀리 두고 작은 행동 하나를 하고 내 해석을 사실처럼 믿지 않는 것. 이제 마지막 핵심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다시 역행자의 첫 단계, 자의식 해체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당연하게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은 맞다. 내 감정은 사실이다. 내 반응은 원래 내 성격이다. 그런데 책이 말하는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고차원 사고를 갖게 된 일종의 돌연변이 원시인입니다. 여전히 원시적 본능 위에서 살지만 동시에 그 본능을 바라볼 수 있는 사고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불안해하는 순간에도, 내가 미루는 순간에도, 내가 자꾸 자극을 찾는 순간에도 그걸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메타인지의 시작입니다. 메타인지는 똑똑한 척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반응을 나와 분리해서 보는 힘입니다. 즉, 자의식 해체는 자존심을 꺾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나라고 믿고 있던 자동 반응을 한번 의심해보는 과정입니다. 내가 원래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몸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래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뇌가 도파민 파산 상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래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의 버튼이 꺼져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비로소 변화가 들어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완벽한 원시인은 사실 역행자를 몸의 언어로 다시 풀어낸 책이라고 봅니다. 역행자는 그냥 남과 반대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전자 오작동을 이해하고 그 오작동을 다루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고장났을까요? 아파트 원시인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몸은 오래된 기준으로 작동하는데 환경은 너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0.012초의 벽 앞에서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잘 안 바뀌고 앉아있는 생활은 몸과 뇌를 둔하게 만들고 도파민 파산은 깊은 몰입을 빼앗고 가공식품은 몸의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이 15개의 버튼입니다. 레벨 0에서는 수면, 물, 호흡으로 엔진을 다시 켜고 레벨 1에서는 햇빛, 걷기, 역량으로 항상성을 회복하고 레벨 2에서는 의도된 불편함, 근력운동, 고강도 운동으로 야생성을 되찾고 레벨 3에서는 부족, 대면, 기여, 연결을 통해 혼자만의 시스템이 아님을 기억하고 레벨 4에서는 탈집중과 몰입을 통해 정렬된 뇌로 도약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독에 구멍이 나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도 새어나갑니다. 화학적 구멍, 디지털 구멍, 행동적 구멍, 인지적 구멍. 이걸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자의식 해체입니다. 결국 변화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몸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 질문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을 덜 몰아붙이고 몸을 더 이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버튼이 가장 꺼져 있는지 댓글로 한 가지만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수면인지, 햇빛인지, 걷기인지, 역량인지, 몰입인지, 아니면 디지털 구멍인지. 그 한 가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출발점이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